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문건 파문이 연일 정가의 핵폭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직접 생산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오늘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에 출두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인 남동생인 박지만 씨는 정윤회가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내가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기도 했는데요.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도 나섰습니다. 문체부 국과장 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인데요. 도대체 이 문건 파문으로 촉발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상황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오늘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시자 삼선 국회의원이신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을 모시고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엔 저희가 급해서 제가 위원장실로 달려가서 위원장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팟짱 출연진 가운데 최고위직이 오셨습니다. 상임위원장 모시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자, 이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나온 뉴스부터 좀 챙겨보도록 하죠. 소관 상임위가 오늘 아침 열릴 예정인데 앞서서 저희가 잠깐 틈을 내서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자, 우선 유진용 전 장관이 문체부 국과장 교체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사 봤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뭐 전 장관이 얘기했으니까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없는 거로 봐서는 네. 그것 자체는 팩트인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부처의 국장 과장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금명하면서 하는 게 참 이례적이고 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걸 거슬러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이번 이 사태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정윤회 씨 부부 네. 이쪽과 연결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전국을 이렇게 끌어가는지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답은 빤해요. 네.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뭐 길게 얘기할 것 같은데 본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위기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어요. 네.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정윤회 씨 쪽도 그렇고 이 문고리 권력도 그렇고 김기춘 실장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동생 박지만 회장도 그렇고 네. 이런 지금까지 인사에 이 관여했던 것으로 이 밝혀지면서 있는 이런 내용들을 네. 차제에 싹 정리를 하면은 정말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이게 정말 기회예요. 네. 박 대통령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뭐 모든 얘기 다 해봐야 네. 이 말씀으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회니까 빨리 정리하시라. 네. 자, 빨리 정리하셔야 되는데 박 대통령이 정리를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사안의 성격상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돼서 정윤회 씨 부부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 관철이 안 되니까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수첩을 꺼내서 보이시면서 직접 장관에게 집무실로 불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청와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이죠. 아주 이례적이죠. 그래서 대충 이런 사안이 있으면 장관에게 네.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정확히 해라. 이런 정도로 할 텐데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검명하면서 네. 좋다 나쁘다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네. 참 이건 다른 비선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장관을 통해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요. 비선을 통해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현직 장관을 이제 사무실로 소환을 해서 이게 참 나쁜 사람인데 따져봐라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장관은 즉각 시행해야죠. 물론 장관이 모르고 있는 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즉각 시행해야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즉각은 아닙니다만 얼마 네. 있다가 네. 아주 이례적으로 물러나게 되죠. 예. 경질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에 야당에서도 유진용 장관에 대해서 그 바른말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바른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날아간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유진용 장관이 해임된 배경에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유진년 장관이 장관직에서 갑작스럽게 경질된 것은 네. 국무회의 석상에서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이런 사건이면 전 내각이 사퇴해야 한다. 네. 이런 발언을 했고 그렇죠. 뭐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이 체육 관련 내용 등등이 쌓여 있다가 네. 경질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육 관련 특히 이제 승마협회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당시 유진용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무언가 어필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들이 미운털이 박혀서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느닷없이 후임도 정하지 않은 가운데 그냥 해임 결정을 해버린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뭐 그 무시무시하다기보다도 네.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이죠. 이 권력이 갖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장관쯤은 장관이야 대통령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얼마든지 경질할 수 있죠. 네. 근데 일단 그리고 이제 상식을 보고 네. 국민 여론을 보면서 예. 이렇게 갑자기 경질했을 때는 어떤 파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전격적으로 네. 조치하고 그 뒤에 뭐 수습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론을 별로 의식을 안 않고 네. 인사 등등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냥 일반 정치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지금 오늘 수십 가지의 팩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세계일보 첫 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월요일, 뭐 화요일, 수요일,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이번 주 내내 이게 뜨거운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팩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정윤회 씨를 중심으로 한 문고리 권력 3인방 그리고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 한 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 이 박지만 씨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이렇게 세 축이 이른바 이제 권력 암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자 우선 이 이제 문건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박관천 경정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이 이제 조사를 이제 어제 오늘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박 대통령은 문건 유출에 대해서 엄단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유출만 책임일까요? 그건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죠. 유출도 문제는 문제예요. 네. 그러나 유출보다도 이 유출을 통해서 드러난 실상,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 세력,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네. 이게 이제 문제죠. 네. 비서실장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네. 박지만 씨라든지 정윤회 씨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국정에 개입해서 누가 어떻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놓은다면 국정농단이거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두 사람 다 대통령의 지근거리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네. 있거나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국정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네. 이건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우선 그것부터 척결을 해야죠. 우선. 그게 첫째죠. 그 다음에 이 문건이 유출됐다 하는 부분 그것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건 뭐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봐요. 네. 그건 찾아내면 돼요. 그러나 네. 심각한 것은 네. 국정이 이렇게
그 친동생과 과거에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현재 네. 비서실장인 사람, 네. 이 삼자간이 뒤얽혀 있는 이런 상황, 네. 이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이 네. 그냥 유출만 말씀하신다면은 네. 이건 본질을 전혀 눈 감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박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왜 이 본질을 눈을 감으실까요? 뭐 제대로 보고가 못 됐거나 네. 또는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고통스러우니까 눈을 감고 있다. 고통스러우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심경 토로를 통해서 뭐안 그렇겠어요. 네. 뭐 사람이면 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자 우선 박지만 씨가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정윤회가 거짓말하면 이제 내가 나선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입을 닫고 계시고 말이 없었는데 관계자 워딩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나서겠다. 정윤회가 거짓말을 하면이라고 일종의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이 시그널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요. 네. 이제 점점 점입 가경인데 네. 삼자가 구렁텅이 속에서 그냥 부둥거리는 이런 형태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이십니다. 따라서 저는 자꾸 해법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박 대통령이 풀어야 되죠. 결자해지입니다.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삼자들에게 다 물리치는 단안을 내리셔야 돼요. 단언. 예, 단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네. 이렇게 돼야 이게 해결이 되지.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두고 있으면은 점점 더 치부만 드러나고 안 좋은 모습만 보일 뿐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빨리 결단해가지고 셋다 물러나.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이게 두면 안 됩니다. 그 셋에는 이제 3인방이 포함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동생이야 뭐 언제든 동생 아닙니까? 네. 동생에게 엄중히 자제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셔야 되고 네. 3인방은 물러나게 만들고 네. 김기주 실장 이 모든 데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나게 만들고 네. 대한민국에는요. 네. 대한민국에 충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충성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그 비서들 3인방 그런 사람 수십 명이 있어요. 얼마든지 역할을 하고 훌륭히 보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왜 그걸 못 찾아내는지 네. 참 안타까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워낙 은둔 속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 대통령의 딸로 네. 그리고 사실 20대에 그분이 이제 사회생활 같은 걸 별로 회사를 다니시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테면은 그 일반 사람들과의 이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말씀도 잘 없으시고 그래서 뭐 기자들은 신비주의 컨셉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좀 신뢰를 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절대로 그 2인자를 살려두지 않는 스타일. 뭐 이걸로 이제 오늘 뭐 조선일보도 기사를 썼던데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 환경이나 네. 자신이 자라온 배경 그리고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있었던 여러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가죠. 네. 뭐 사람은 환경의 조건을 떠날 수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러나 그건 과거의 일이고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집권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과거 생각과 다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대통령 스스로도 황골탈퇴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번 기회가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네. 정말 기회예요. 네. 정말 새로운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는 네. 그리고 2년간의 경험을 이걸 토대로 해서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번이. 자, 그 세계일보 보도 이후에 민주당 아니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그 이제 진상조사단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문건 내용 가운데 10분의 1도 공개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 사생활 등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뭐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저도 그 문건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릅니다. 네. 그러나 세계일보가 문건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네. 그런 게 뭐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질 것 같은데 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그 사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윤선의 팟짱. 자, 근데 이제 정윤회를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데도 사람들이 이제 촉각이 곤두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하던 분이냐. 이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이 권력에서 비선 실세라는 그 별칭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가, 그 배경에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안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대한항공의 저 성문이 아니고 뭡니까 그 보안요원으로 있었다라는 것 정도. 네. 그러다가 그 최태민 씨 따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네. 뭐 그러고 그걸 이 계기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게 되고,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지. 네. 도대체 이 양반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네.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 문제예요. 정윤회 씨가 본격적으로 전 국민의 관심 분야에 들어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안은 곧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뭐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시간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뭐 그 나와봐야 별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정윤회 씨도 그렇고 박근혜 씨도 박지만 회장도 그렇고 네. 이번 차제에 다 그냥 내가 나라를 위하고 누나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다 훌훌 나가는 게 좋아요. 누나를 위한다는 입장으로 훌훌 벗고 나가는 게 좋겠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 모드로 일관을 하고 계시고 일주일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유출에 대해서만 얘기하셨고, 박지만 씨는 지금 도전에 대한 응전태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도 입을 열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네. 그게 뭐 사실을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네. 그게 이 상황에서 그 삼자가 또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 뭐 모든 국민이 실망할 거이고 뭐가 좋겠습니까? 저는요 두 사람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려라 두 사람. 네. 그 서른 위원장님의 경고. 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거의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은 또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그 구중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암투처럼 막 그 무슨 궁중 역사 소설 읽는 것처럼 이 국면을 국민들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그러면 누군가는 그 이게 문건 유출이 말이죠. 지금 뭐 박관천, 조응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 문건 유출자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박관천이 유출자다 이렇게 막 지목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국민들은 설마 그가 정보 형사 20년을 한 사람이 자기가 작성한 문건을 자기가 흘렸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상당한 권력이 있지 않고서야 이거를 어떻게 감히 언론에 이렇게 흘리겠냐. 이것은 분명히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만든 판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일반적인 추측으로 보면은 이런 추리가 가능하죠. 추리입니다. 이거는. 추리. 네, 추론. 추리로서 네. 정윤회 씨하고 이 박지만 회장하고 첨예하게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윤회 씨의 일방적인 승리로 계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권력의 흐름으로 보면 인사 내용을 보면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격으로 박지만 회장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거는 상황을 보면. 네. 이건 상식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지. 네. 이 진짜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또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네. 일반적 판단에서 본다면은 박지만 씨 쪽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인사에서 물을 먹고 있었죠. 물을 먹고 있었죠. 물을 먹고 있었으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한 수단 또는 도저히 못 참겠다. 나도 이제는 이제 반격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심정에서 했을 거 아닌가라고 네.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네.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문건을 누가 유출했느냐? 네. 저는 박경정이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박경정이 이 수사 문건 유출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지금까지 한 행적을 보면은 네. 그럴 사람은 아니다 하는 이런 느낌 같은 게 들어요. 이것도 느낌이죠.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네. 해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래서 느낌으로는 그런데 그건 정확한 거는 또 수사를 하면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권력이 네. 이 상황을 미봉책으로 듣기 위해서 네.
속죄양으로 박경정을 잡아가지고 네가 한 거로 책임지고 물러가 네가 덮어 써라. 네. 이럴 소지는 없잖아. 있을 수도 있죠. 아, 그거는 그럴 수 있네요.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이 워낙 그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또 박경정도 좋다 그러면 내가 덮어 쓰고 하겠다.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러나 그거는 이제 결과를 봐야 할 문제인데 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 박경정이 유출한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제 생각이지 그게 사실과는 부합할지 어떨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 기자들이 어제 이제 박관천, 조응천에 대한 취재를 했는데요. 저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이 박관천 경정이 그 정보 업무만 20년을 해온 분이고 그리고 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같이 함께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보면 이분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굉장히 증거주의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어서 그렇게 허술하게 할 사람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그게 네.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문건인데 네. 그걸 그냥 지 기분으로 찌라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건 대한민국이에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네. 그거는 그 지라시라고 말하는 그거는 정말 지나친 잘못된 표현이에요. 네. 그러나 그러지는 않고 네. 사실에 근거했을 거라고 저는 거의 믿어요. 사실에 근거한. 그러니까 뭐 네. 조응천 전 비서관도 이것은 60%가 진실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기 그렇다고 때문에 봐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하신 가이드라인대로 유출 책임만 물어서 말씀하신 대로 박관천을 속죄양으로 해서 처리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나가서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지 이게 검찰의 숙제인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것으로 보면은 네. 그냥 기대 난망일 것 같아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은 네. 검찰이 권력의 뜻하고 달리 네. 진실에 접근한 자세를 보일 거라고는 난 기대 안 합니다. 그럼 또 모르죠. 네. 상황 자체가 또 이게 워낙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또 검찰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제대로 하자 네.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그 네. 결과 발표 나오는 걸 보면은 예. 대통령 뜻하고 어느 정도 맞고 틀리냐에 따라 가지고 판정이 나지 않겠나 생각해요. 네. 오늘은 조응천 수석이 이제 불려가고 어제는 이제 박관천 경정이 이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돌아갔는데요. 기자들에 따르면 그 수사에서 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과연 민정수석실 이른바 권력의 핵심부라고 하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지 해서 이 내용을 밝혀낼 수 있을까 기대 난망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검찰에게도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당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하고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전 국민이 정말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차제에 네.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뭐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명예가 걸렸다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네. 떨어진 명예를 다시 주워 올리겠다. 네. 이런 각오로 진실에 접근해서 진실을 가지고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지 네. 이걸 그냥 권력의 힘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 따라야지.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정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좀 쭉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검찰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되고 스스로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 진단을 해주고 계신데요. 정윤회 씨나 박지만 씨 이대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싸운다면 국정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네. 개판이 되죠. 개판. 예.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삼자를 다 물리쳐야 됩니다. 해법은 그거예요. 그리고 물러나면서 삼자가 다 물러나면서 네. 다 우리 하해하자 이렇게 돌아서면 돼요.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달렸다고 봅니다. 네. 박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못하면 하실까요? 의지로? 한다면 빨리 하셔야 되는데.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게 사필 규정이라고 그럽니까? 네. 모든 일은 바른 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모든 걸 다 물리쳐고 너희들 다 나가라. 네. 새로 짜자. 네. 이렇게 그게 사필 규정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죠. 네. 그게 그건데 네. 마음만 먹으면 뭐 금방 할 수 있죠.
일은 다 벌어졌으니까 네.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습 방법은 그 말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너무 쉬운 방법인데 이 수습을 안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점점 고통스러워지죠. 간단한 이치인데 이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대통령께. 네.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요. 네. 김기춘 실장이 네. 이제 얘기할 때입니다.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얘기 진언을 하고 네. 나머지 두 사람도 다 물리치십시오. 앞으로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다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비서실장의 마지막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할까요, 그분이? 못하면 참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해오신 걸로 볼 때 그분은 사실 국회 운영위원회 증언을 통해서도 당시에 세월호로 아이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야당 의원들이 물었을 때 모른다. 어디 계신지 몰랐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을 더 증폭시킨 그렇죠.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 이 국면에서 비서실장다운 정말 비서실장답게 용단을 내릴지 아닐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온갖 설들이 나돌았습니다. 오죽하면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그러니 이상한 보도를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정윤회 씨가 거기에 내가 증인으로 직접 출두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다 왜 이렇게 설설설이 나돈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밀실에서 모든 게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해를 하죠. 네.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 부부 지금은 헤어졌습니다만 네. 부부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잘라내야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대화도 나누고 하는 좋은 말벗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국정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되죠. 단호하게 청와대 근처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동생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네. 싹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같은 말씀 드리지만은 예. 싹 다 정리를 하고 정치를 하면 너무 외로워지시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자리는 너무너무 외로운 자리예요. 알고는 못한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못할 자리가 바로 알고는 못할 대통령이다. 자리. 정말로 고통스럽고 외로운 네. 자리예요. 예. 그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뭐 알고 한다면 참 대단한 자세라고 봐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7시간 문제도 계속 논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7시간은 제가 볼 때 그 과거에 무슨 이런저런 남녀관계 얘기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닙니까?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그건 뭐 다른 또 이유가 건강상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싶어요. 말고는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건강상의 이유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일정 앞두시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이 외에 좀 건강한 정치 얘기로, 정책 얘기로, 교육 얘기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좋은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 박수 받고 떠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입니다. 이번 이 상황을 잘 정리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과거에 하던 방법대로 하면 정말 박수 못 받고 손가락질 받고 떠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좀 쳐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